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장 질병 간호와 응급처치라는 파트이고요. 이 9장은 영유아의 질병과 간호, 그 다음에 응급처치라는 파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에 대한 파트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기는 면역력이 부족하여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아기는 급속한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인에게 의존하여 요구와 필요성이 충족되므로 부모나 교사의 세심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영유아가 자주 발생하는 건강 문제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기 발생하기 쉬운 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어떻게 케어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구장을 살펴보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기저귀 발진에 대한 파트를 살펴보면 사실 이제 여러분은 유치원 교사할 때는 영아반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만 어린이집에 세팅이 될 때는 영아반 편성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영아반에서 부모들의 민원 중에 하나가 기저귀를 좀 자주 갈아주세요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기저귀 발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기저귀를 차는 영아에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영아의 엉덩이와 회음부 주위의 피부가 짓무르고 대소변, 분비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어 붉은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려면 영아의 피부를 깨끗이 씻어주고 기저귀를 자주 교체해줘야 합니다. 엉덩이를 충분히 말린 뒤에 보습용 로션이나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발열은 영유아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발열은 하나의 증상이지 질병 자체가 아니므로 열이 나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건 결국 염증이 있다는 거고, 그 염증의 원인이 중이염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그런 염증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해열제를 사용하여 열을 내리게 하면 질병의 원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열이 난다고 임의로 해열제를 투약하지 않습니다. 영유아가 열이 나서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우선 겉옷을 벗기고 방 안의 온도를 낮춥니다. 미지근한 물에 적심 수건으로 목, 뒤, 팔, 겨드랑이, 사위, 그 다음에 무릎 뒤, 다리, 몸통 등에 닦아줍니다. 그래서 겨드랑이하고 그 무릎 뒤 이런 데 겹쳐져 있는데 열이 많이 발열이 나므로 그 주변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주며 열이 일시적으로 식습니다. 고열을 급히 낮추려면 미지근한 물을 큰 수건에 묻혀 머리, 가슴, 배,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온몸을 닦아줍니다. 물이나 주스를 조금씩 자주 마시고 쉬게 합니다. 귀 체온계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는 이 스위치, 이제 체온계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잘 관리했던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체온계가 일상화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디 출입할 때 체온을 재야 되는 것들. 이런 적외선 체온계는 귀를 약간 잡아당겨 측정부와 고막이 일직선으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한 후 측정부를 귀 속에 넣고 1, 2초 경과 후 측정 버튼을 누르면 알람 소리 등과 함께 완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고막 체온 측정기라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피부 접촉하지 않아도 체온을 잴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열성 경련을 살펴보면 9개월에서 5세 사이 유아에게 열과 함께 경련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성 경련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모나 형제가 열성 경련에 병력이 있으면 약 3, 4배 높게 나타납니다. 열성 경련의 70% 정도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으로 편도염, 인후염,
간, 중이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련은 열성 질환 초기에 열이 갑자기 오르는 시기에 자주 발생을 합니다. 대개 전신형 발작으로 의식이 없어지면서 전신이 뻣뻣해지고 떨게 됩니다. 발작은 수분 이내에 멈추게 되며 15분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이가 경련을 할 때는 억지로 팔다리를 펴주거나 물을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련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기침은 폐로 흡입된 이물질이나 기관지의 가래를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침을 약으로 억제하면 신체의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침을 하게 합니다. 영유아기가 기침을 하면 그 원인을 찾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게 합니다.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생길 때에는 등을 두드려 가래를 배출시켜 줍니다. 실내의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를 높여주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기침을 할 때 소매나 옷으로 입을 가리고 하도록 안내하고 기침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구토는 먹은 음식물을 개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 소개 내용물이 역류하여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으로 역류하기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응급사항으로는 독극물에 중독되었을 때 복통과 구토증이 유발되고 식중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역류아가 구토를 하면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옆으로 눕혀서 구토물이 기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손가락에 손수건을 말아 입안에 구토물을 닦아주거나 입을 헹구게 하여 불쾌감을 덜 느끼도록 해줍니다. 구토의 증상과 구토물, 토하는 횟수 등을 관찰하여 의사에게 전달합니다. 구토를 할 경우 음식을 입으로 주지 않도록 하며 역류아가 갈증을 느끼며 거즈를 물에 적셔 입술을 죽여줍니다. 탈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함부로 금식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응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설사를 살펴보면 물 같은 변을 하루에 3회에서 4회 이상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사는 병이 아니라 병의 증상의 일부이고 몸 안에 들어온 나쁜 독소를 배출하려거나 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역류아는 예민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나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쉽게 영향을 받으며 설사를 하게 됩니다. 설사를 할 때는 지사제를 함부로 투약하지 않고 그 원인을 찾도록 합니다. 한두 번 설사를 한 후 식욕을 되찾고 잘 놀면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주며 관찰을 합니다. 소화가 어렵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하지 않습니다. 설사의 횟수가 작고 발열,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부모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복통은 역류아들이 가장 흔한 건강 문제 중에 하나가 복통입니다. 배가 아픈 것은 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으로 역류아가 복통을 호소하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복통은 음식이나 변비, 정서적 긴장, 수술을 요하는 장내 질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소화불량이나 정신적 요인에 따른 복통이 가장 흔합니다. 정신적 요인이나 변비로 인한 복통의 경우 안정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복통이 발생을 하면 원인을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않으며 배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옷을 느슨하게 해줍니다. 극심한 복통이 아니면 배를 가볍게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거나 따뜻하게 해줍니다. 부드럽게 배를 만져보며 아픈 부위를 확인하고 안정을 취한 후에도 복통이 가라앉지 않으면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변비 살펴보겠습니다. 역류아의 변비는 대부분 부적절한 시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복통을 호소하면 대부분 변이에 느낀 경우로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변비의 대변의 횟수가 드물고
변이 딱딱하고 건조하며 대변을 볼 때 힘들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변 시 통증을 느끼고 혈액이 섞인 변을 보면 심각한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 수분량을 늘려서 수유하고 식단에서 곡류, 채소, 과일의 섭취를 늘리도록 합니다. 운동 부족이나 항문 열상, 만성질환으로 인한 변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일 이상 배변하지 않거나 변을 볼 때 힘들어한다면 전문의의 진료에 따라 대변 완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관장의 경우 천공이 위험 크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이 관장을 어린이집에서 해달라고 하시는 학부모들이 좀 있어요. 항문에다가 삽입하는 약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 변비로 아이가 굉장히 이제 어떠한 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긴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이 고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변비이기도 해요. 감기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바이러스로 인해 코와 인두 근처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감기는 역류하게 흔히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 신체 저항력이 약하거나 호흡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영양 공급이 부족할 때 발병합니다. 6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벼운 증상을 보여도 반드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중이염, 축농증,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감기가 심할 경우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고 자주 환기를 해주며 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기침을 많이 하면 머리 부분을 높여서 눕히고 호흡이 쉽도록 도와줍니다.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등 음료를 제공해줍니다. 인두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편도선염이라고도 합니다. 4살에서 7살 사이의 아동에게 흔히 발병하고 바이러스나 감염 등으로 인해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합병증으로 중이염, 사구체신염, 경부 임파선염, 인두후부 농양 등이 있습니다. 인후통 때문에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우므로 억지로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인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 점막, 우리 입 천장 뒤쪽에 되게 말랑말랑하면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기도 점막에 있는 염증, 그래서 인후통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 어려우므로 차가운 물이나 아이스크림 등을 먹이면 통증이 좀 완화가 됩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관지 염증이나 감염으로 인해 발병을 하는 게 기관지염인데요. 먼지, 가스, 연기 등의 원인으로 상기도 감염이 발생합니다. 오한, 미열, 콧물, 인후통, 근육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아동은 치료를 하면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호흡곤란이 생기지 않도록 습도를 높여줍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제공하고 기관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유도합니다. 폐렴은 하부 기도의 감염 중 가장 위험한 질병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 발병하며 기도에 꽃가루나 가루약 등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초기 증세는 감기와 유사하며 콧물, 발열,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마른 기침을 하게 되고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이며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비교적 쉽게 완치되지만 합병증이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 치료하도록 합니다. 천식은 어느 연령에서나 유발될 수 있지만 약 80% 이상이 6세 이전 처음 발병하고
30% 정도는 1세 이전에 발병을 합니다. 천식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알레르기 유발에 의한 기관지 폐쇄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천식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담배 연기, 곰팡이나 애완동물의 털, 진드기, 꽃가루, 아황산 가스, 오존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기도 합니다. 천식은 기침과 호흡곤란의 증상을 수반하고 심할 경우 사망하기도 합니다. 호흡곤란이 경미할 때는 숨쉬기가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침은 3주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며 연속되는 발작적 기침을 합니다. 기침은 밤에 더욱 심해지며 인후두부의 가려움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흡입용 약물을 투여할 경우 적절한 사용법을 익혀둡니다.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이염은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의 일부로 중이의 감염으로 발생을 합니다. 6개월에서 2살 사이 영유아에게 자주 발병을 합니다. 열이 갑자기 나면서 귀가 아프고 감기가 동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급성 중이염의 경우 감염으로 발생을 하며 간접흡연, 알레르기 비염, 비우된 편도선에 의한 이관의 폐쇄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수유 시 우유가 역류하면서 중이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똑바로 눕혀 수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개 영아기에 시작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소양증을 동반하는 습진성 피부 병변이 나타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밀가루, 새우, 계란, 콩, 땅콩, 밤, 밀가루, 생우유, 두유 등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원이므로 대체 식품으로 제공해 주도록 합니다. 2달에서 6개월경 영아의 경우 홍반성 습진성 피부염이 특징적이며 점차 목, 손목, 복부 사지의 관절 부위로 퍼지고 2살에서 3살 경에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2살에서 3살 무렵에 팔꿈치, 무릎 뒤, 목의 굴곡 부위와 손목, 팔목, 그 다음에 발목 증상이 발생하며 90% 정도가 5세 이후에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12세에는 얼굴, 목, 손, 발, 팔꿈치, 무릎 뒤 굴곡 부위에서 증상이 발생하여 성인 초기 자연 소실되거나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소양증을 감소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피부, 조이는 의복, 진먼지, 진드기, 화학섬유와 털로 된 제품, 더위, 바람, 알레르기 음식 등 소양증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피하고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보습해줍니다. 피부를 보습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에서 10에서 20분 정도 목욕을 하고 곧바로 보습제나 치료 용고를 바르도록 합니다. 부드러운 면 제품의 옷을 입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 요법을 실시합니다. 기온과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은 피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제한하고 실내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합니다. 침구류는 반드시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며 카페지나 소파 등을 자주 청소합니다.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구내염은 구강의 염증 상태를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감염 질환이나 전신 질환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음식물이나 음료, 외부 자극에 따른 손상, 구강 내 상처로 인해 감염되기도 합니다. 피곤하거나 수면 부족, 빈혈일 경우 자주 발병을 합니다. 구내염이 발생을 하면 구강 위생에 유의하며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입안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빨대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 흔들림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아기를 심하게 흔들어 생기는 질병으로 뇌출혈이나 늑골골절 등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2세 이하의 영아가 울거나 보챌 경우 달래려고 심하게 흔들며 머리 안의 뇌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뇌출혈을 일으키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흔들림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면 30%가 사망하고 생존할 경우에도 60%는 실명하거나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뇌전증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지니게 됩니다. 아기 흔들림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울거나 보챌 때 흔들면서 달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아기의 머리 앞, 뒤, 위아래로 움직이면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응급처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응급처치가 무엇이고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는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주로 발생하는 장소 또는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의 치료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생명을 위협하는 외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전문 의료인이나 응급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최소한의 조치를 일컫습니다. 응급처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통증을 경감하며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19에 즉시 신고하거나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응급처치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을 위한 준비로 모든 교직원은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 등의 응급처치법과 상해 예방, 감염성 질병 예방에 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비상시 대처 절차는 벽면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두고 영유아 비상연락망과 응급처치 대처 방안에 대한 목록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입소 시 응급처치에 필요한 부모 동의서를 작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상자를 갖추고 세심하게 관리를 합니다. 현장에서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비상시 벽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현장 관찰자가 어린이집 인원수에 따라서 2명에서 3명이 파견이 되고, 이제 교사들에게 질문을 비상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어봐요. 그것도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냥 있는 거라고 보지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않는 부분인데, 막상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벽에 붙여 놓는다는 건 수시로 보면서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왜 위급하다는 거는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리를 국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상자. 그래서 이 응급처치 구급상자는 이제 보통 교사실이나 원장님 방에 있는데, 이제 뭐 유통기한 관리도 하고 또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구급상자는 찾기 쉽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 두어야 하고요. 구급상자 안에는 구급약품 외에도 비상시 대처 절차와 응급전화번호, 투약설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각종 의약품은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개봉일을 기록해둡니다. 이 외에도 체온계와 소독된 면봉, 메모지와 볼펜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벽면에 게시하는 비상시 대처 방안이 이렇게 이제 누구 비상시 총괄 책임자는 누구고, 비상연락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의 교사들이 인지하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서에서 이제 그 206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 아이가 다니는 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의료보험 종류와 번호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 그래서 응급상황 시 119에 연락하여 보호자가 정한 의료기관 응급수송을 해주십시오 라는 부모 동의서를 받고 관리를 합니다. 응급상황 시 행동의 지침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사는 유아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며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도록 합니다. 기관에서의 안전사고도 있지만 견학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사고나 질병 시 응급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응급상황 시 전화지침 단계라고 합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응급상황이라고 말한다. 간단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린다. 여기는 어디 어린이집입니다. 유아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뭐입니다. 다친 영유아의 이름, 성별, 나이를 말하고 증세를 설명합니다. 현재까지의 응급처치 상황을 알리고 전화를 먼저 끊지 말고 지시에 따르며 전문요원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응급처치의 일반적인 원칙을 살펴보면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